안녕하세요 여러분, 꿈꾸는 여행자입니다. 자, 오늘은 나는 잠자는 예언자 에드거 케이시 자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잠자는 예언자는 그 책 제목이고요, 에드거 케이시 자서전이고, 출판사는 사과나무에서 출판을 했고 그렇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쪽에다 이렇게 올려두고 약간 더. 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위치를 맞추고. 자, 그래서 이제 이분 에드가 케이스라고 하는 분은 아주 상당히 그 유명하신 분이죠. 이쪽 계통에서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고, 그리고 또 뭐 지금도 이분 그 관련해서 이쪽 재단, 그러니까 에드가 케이스 그를 연구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에드가 케이스가 이제 리딩한 내용이 있어요. 1877부터 1945년까지 이렇게 사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뭐 어떤 식이냐면은 어 우연한 기회에, 뭐 얘기를 하겠지만, 우연한 기회에 자기가 어떠한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잠이 들었을 때, 이제 이 사람은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최면을 사람에게 걸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최면을 걸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잠을 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최면 상태가 되는 거죠. 최면 상태에서 무엇을 물어보면은 말을 아주 잘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했을 때는 질병에 관련돼서 많이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아픈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이 사람이 아픈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아프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무슨 범죄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 사건이 났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면, 이 사람이 또 그 얘기를 이제 최면 상태에서 들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때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 그때 두 사람이 이러이러한 대화를 했고, 이렇게 됐을 때 뭐 총으로 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총알은 어디다 숨겨놨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뭐 행방을 찾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 백과사전이죠. 뭐 질문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드가 케이스, 여기 그 기구에서 에드가 케이스가 얘기했었던 것을 추려가지고 이것저것 얘기를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는 이것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드가 케이스는 이제 1877년도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뭐 일반적인 그 어린 시절을 보내요. 어린 시절을 보내고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린 시절을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뭐냐면은 이제 4살 때, 4살 무렵에 이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요. 할아버지하고는 이제 친했어요.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할아버지하고는 이제 많이 친했고, 이 할아버지가 어떤 능력이 있었다고 이제 여기 이 책에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탁자나 의자를 움직이게 했다든가, 손을 안 대고, 그리고 빗자루가 춤을 추게 만들었다든가 하는 게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가족들만 알고 있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4살 무렵에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익사 사고를 당하시고 그렇습니다. 할아버지하고는 에드가 케이스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이제 9살 무렵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자기 이모하고의 대화에서 어 이제 이모를 도와주러 어디를 이제 가고 있었는데 창고를 지나다가 내가 저 창고에서 아주 재밌게 놀고 있다. 거기 가면은 아이들도 있고 할아버지도 계시다. 할아버지가 이제 담배를 이제 나무통에서 꺼내고 넣고 하는 거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와서 놀고 있다. 난 거기가 아주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모가 황당해하죠. 왜냐면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주위에는 인가가 드물었으므로 아이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헛것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쁜 거다. 있지도 않은 거 꾸며내고 거짓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애가 나 실제로 봤는데 무슨 얘기냐? 난 실제로 보고 나 느끼고 참 재미있었다 이런 얘기죠. 할아버지 뭐 수염도 만지고 그러니까 오감을 본 거죠. 그러니까 보기도 하고 또 그네들이 야 위로 올라가 위로 뭐 아래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까지 들었으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촉감으로 이렇게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9살 때 그 이전에도 뭐 그렇겠지만 이무렵 그 에피소드가 나온 것은 줄곧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본 거죠. 뭐 물론 이제 젊었을 때는 그런 게 이제 사라졌기도 한데 나중에 그 아이들이 에드가 케이시가 이제 그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한번 나타나서 나를 기억하냐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도 그 아이들은 늙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에드가 케이시는 조금 남달리 좀 비범한 아이였죠. 그렇죠? 그때 이제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 신념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어떻게 때려서라도 이런 말을 못 하게끔 해야 되는 게 또 왜냐면 이제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가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빠져 있었다. 아니면 뭐 빠져 있다기보다는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뭐 이런 사람들의 이제 얘기들은 거의 다 그래요. 남들도 나와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당연하지 않은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존재를 보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특이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살에서 이제 10살 될 무렵인데 뭐 이거 이제 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성경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기독교 신자다. 근데 아주 독실해요. 자,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부모들이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이제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는 사람인지 나무꾼인지 그 사람이 어 에드가 케이시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삼손만큼 힘이 세다. 그러니까 에드가 케이시가 삼손이 뭐야? 잘 모르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아빠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다 해줍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다. 그래서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하고 이제 친해진 것인데 이제 교회하고 이 사람이 성경을 아주 많이 읽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글을 모를 때는 부모님께서 읽어줘요. 그러면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참을성 있게 그 이야기를 다 이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많이 읽었다. 이 사람이 한 18, 20살 된 무렵까지 성경책을 한 15번 읽었다고 하니까 대단히 많이 읽은 거죠. 왜냐면은 성경책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을 일정한 부분을 매일 읽어야지 1년이면 한 번씩 읽는데 그것을 이제 뭐 거의 다 15번 이상 읽었으니까 20살 된 무렵에도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이제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종교하고 이 기독교하고 에드가 케이스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에드가 케이스의 그 글의 곳곳에서는 그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한마디로 좀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일학교에도 많이 나가고 주일학교에서 뭐 어떠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에 관련된 질문을 하면 이 애가 다 맞췄다고 그래요. 거의 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막히면 에드가 케이시한테 물어보죠. 이렇게 하는 게 일상이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뭐 10살, 10살 초기 뭐 그러니까 초6 이런 애한테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알아. 그러니까 좀 재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교회 열심히 나가던 아이였는데 이제 교회를 많이 나가고 하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더 성경을 의지했었던 것은 창고에서 내가 보았던 아이들과 할아버지가 그게 뻥이 아니다. 이거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믿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성경책에서도 이 그 환양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데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게 내 길이구나 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나중에 선교사나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얘도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좀 뭐 그런 기도를 했겠죠. 뭐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뭐 진짜 계신지 좀 알려달라, 보여달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한테, 이 에드가 케이스한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남을 많이 도와라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저기 그 천사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 에드가 케이스한테 남을 많이 돕고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그런 부분에서 얘가 앞으로 이제 남을 많이 도와야 되겠구나, 돕는 위치, 그런 위치에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에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한번 그 부분을 이제 찾아보면은 아마 여기에 있습니다.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언제나 신실하라. 신실하라. 스스로에게 진실하라. 병자와 약자를 도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는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이거 나오기 전에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보여달라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주위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다못해 그분의 습속 작은 창조물들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단 한 분에 대한 믿음을 내게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보여달라. 내게 능력을 주셔서 주위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언제나 신실하라. 스스로에게 진실하라. 병자와 약자를 도와라.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을 이제 도움으로써 하나님이 주위 사람들을 이제 사랑하신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이 이제 소원이겠죠. 그리고 신실하라 이런 얘기는 뭐 정직하고 진실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병자와 약자를 도와라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아픈 사람들 많이 도와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천사가 그렇게 이 사람은 이제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이제 그러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날은 에드가 케이스가 이제 잠을 못 이루죠. 너무나도 이제 그 뭐 천사를 봤는데 눈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잠을 못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밤을 새고 나서 이제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뭐 갔는데 뭐 아무것도 안 들어오죠. 뭐 이렇게 있어도 멍하지 않습니까? 하루만 이렇게 잠을 안 자고 있어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교 내용을 이제 따라가지 못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오두막이라는 단어를 칠판에 500번이나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두막이라는 단어를 못 외웠나 봐요. 짧은 단어. 자, 그래가지고 그 오두막이라는 단어를 칠판에 500번을 쓰고 이제 늦게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나신 거죠. 저 그렇게까지 애가 이렇게 학업을 쫓아가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아버지가 그날 배운 거는 다 완전히 공부하고 자라 이렇게 됐는데, 공부한다고 하는데 아버지하고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받을 때는 하나도 그게 기억이 안 났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한 11시 정도가 됐는데 아버지한테 딱 5분만 자기 해주면 다 기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자고 다시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책에 있었던 모든 내용이 다 기억이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책을 공부를 했는데 아버지한테 계속 불합격 말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잤다고 그래요. 그 책을 놓고 거기 위에서 잠든 거예요. 그 책 위에서 잠이 든 거죠. 뭐 어떤 형태로 이제 잠을 잤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뭐 엎드려서 잠을 잘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그 책의 내용을 다 줄줄줄줄 암기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이 아이는 그걸 안 거예요. 아, 내가 한 번 읽고 책 위에서 자면 다 암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것을 그렇게 했더니 당연히 뭐 암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는, 에드가 케이스는 암기를 상당히 잘하는 아이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읽고 어디 책에서 한 번 읽고 자면 자기가 한 번 읽은 거는 다 암기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대단히 공부를 잘했겠죠. 근데 집안 사정이 이제 어려워가지고 학업을 제대로 못하고 7학년까지만 학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레이드 7인데 GRAD 그레이드 7은 아마 중1 정도, 중1이나 중2 뭐 그 정도
까지 공부를 하고 공부를 더 이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다녔죠. 뭐 서점에서도 일하고 그 다음에 구두방에서도 일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서도 상당히 이제 사람이 정직하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주일학교 뭐 선생님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받았고 모든 이제 동네 사람들이 뭐 좋게 생각하던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능력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좀 숨겼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이제 최면에 대한 인연은 두 번 정도 이제 최면에 대한 인연이 있었는데 뭐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제 최면술사인데 야 당신 너는 그러니까 점원에서 그러니까 가게에서 일하니까 당신은 최면을 잘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최면을 걸었는데 이제 사장이나 책임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이제 한 1년 전 정도의 뭐 사건을 얘기하는 수준 뭐 그런 거를 이제 뭐 경험이 있었고 또 이제 또 다른 최면으로 이제 또 다른 한 번은 뭐 최면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치료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살다가 23살 된 무렵에 이제 실어증 같은 게 걸려요. 실어증이 뭐냐면은 이제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려고 그러면 입안에서 이제 소리를 내야 되는데 소리가 크게 안 나오고 근데 병원 같은 데 가도 성대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계속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면으로 이거를 한번 치료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최면을 이렇게 걸더라도 자기가 그 약간 이 잠을 자는 듯이 이렇게 잠을 잔 상태에서 최면을 걸어야 이게 최면이 이게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잠자는 듯이 이렇게 어 잠에 빠져드는데 그때 이제 말을 시키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말을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이때 그 최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 어떤 최면을 하는 그러한 그 박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박사가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에드가 케이스한테 최면을 걸어가지고 이제 그 실업증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에드가 케이스가 이 실업증은 뭐뭐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거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렇게 하고 이제 깨어나서 이제 의사 깨어났더니 갑자기 그 실업증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이제 뭐 그 말들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실업증은 종종 에드가 케이시한테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그 박사님하고 그 최면을 거는 그 최면하시는 분하고 이 관계를 이렇게 끊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그 최면하시는 분이 자꾸 에드가 케이시한테 와가지고 아니 당신의 병도 고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병도 고칠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꾸 물어봐요. 근데 에드가 케이스는 이렇게 최면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그 미디엄이다라는 거죠. 미디엄이라고 하는데 미디엄이 뭐냐면은 이게 바로 이 한국으로 치면은
어, 미디엄, 매체. 한국으로 치면은 우리 무당을 우리 요새는 무슨 말로 하나? 여하튼 한국어로 치면 이제 무당 선생님, 무당 선생님 그러니까 좀 그렇네. 뭐 심령술사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게 좀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그 에드가 케이스가 뭐 아주 기독교 신자인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무당처럼 막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 버리면은 이제 에드가 케이시도 상당히 싫은 거죠, 이런 게. 그때 당시에 어떠한 믿음과 신념 체계에서 이런 게 상당히 싫었던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이 자꾸 와서 이제 물어보면은 싫어했어요. 싫어했지만 자기가 실어증 걸렸을 때는 또 그 최면술사 그분한테 가서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는 끊을 수가 없었는데 자꾸 에드가 케이시한테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좀 싫었는데 또 그분이 또 그 신문이나 뭐 아니면 학계에 이런 거를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드가 케이시가 이제 뭐 그레이드 7 정도, 그러니까 중1 정도의 학력인데 중1, 2 정도의 학력인데 이 사람이 의학 용어를 줄줄줄줄 얘기하고 다 그래 버리니까 이게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신문에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실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에드가 케이시가 한 20대, 30대는 에드가 케이시 그러니까 20대 뭐 중반 정도 됐겠죠. 그때는 이제 의사들이 와가지고 무슨 실험 대상자처럼 에드가 케이시를 이것저것 실험을 많이 해봐요.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저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이상하다. 또 근데 또 물어보면은 또 다 맞춰요. 뭐 어떤 증상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 의사보다 더 이제 잘 어떤 것을 맞추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라. 근데 그렇게 하면 정말 기적처럼 잘 낫는다 이거죠. 거의 뭐 항공 저기 그 동의보감을 지은 허준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죠. 뭐 그런 식으로 대단히 그 잘 능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에서의 이제 메커니즘은 뭐냐면 이거는 뭐 여기서 종합적으로 이제 나온 건 아닌데 메커니즘은 뭐냐면은 이제 그 에드가 케이시가 잠이 들어요. 이렇게 잠을 잤는 그러니까 에드가 케이시한테 이제 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에드거 당신은 잠에 빠져듭니다. 당신은 아주 건강합니다. 맥박도 정상입니다. 호흡도 규칙적으로 안정돼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면에서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잠이 한 4분 정도 있으면 잠에 빠져들어요. 근데 그때 물어봐요. 그때 물어보면 에드가 케이스가 다 말해줘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줘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은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깨어나요. 이제 최면으로 이제 깨어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에드가 케이스는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 내용을 하나도 모른다.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상황에서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의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how 어떻게 이제 에드가 케이시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아,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가가지고 우리가 30분이네요. 제가 일단 여기서 이제 끊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